안녕하세요.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한유경입니다. 오늘은 지점토를 가지고 꽈배기 모양의 트레이와 컵받침을 만들어 보면서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재료는 지점토, 밀대가 없다면 유리병을 준비하시고요. 스펀지, 아크릴 물감, 붓, 마감제인 바니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지점토를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트레이의 밑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밀대를 이용해서 두께가 6에서 7mm 정도 되도록 살살 밀어주세요. 이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트레이의 모양과 크기에 맞춰 재단을 해주세요. 저는 타원형의 트레이를 만들고 싶어 각진 모서리도 둥글게 잘라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각진 부분을 살살 다듬어 전체적으로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원했던 타원형의 밑판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꽈배기를 만들어 줄 건데요. 트레이의 밑판을 만들고 남은 지점토를 뭉쳐 한 줄로 길게 늘려주세요. 손가락에 물을 묻혀 두께가 6에서 7mm 정도 되도록 부드럽게 밀어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끈이 되도록 빚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잡고 살살 조심조심 꼬아주면서 꽈배기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 두었던 트레이 밑판에 살짝 올려서 길이를 가늠하신 후 남은 길이는 잘라주세요. 이제 양 끝을 하나로 이어줄 건데요. 붓의 뒷부분에 물을 묻혀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듯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된 꽈배기는 밑판 위에 올려 모양을 잡아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삐뚤어지거나 지점토가 갈라진 부분에 붓이나 손가락에 물을 묻혀 잘 다듬어 주세요. 지점토의 표면에 물을 듬뿍 발라 마무리해 주시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트레이의 밑판과 꽈배기를 반드시 분리해서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컵받침도 앞선 과정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예전에 자녀분께서 어머님의 상담 관련해서 복지관에 문의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녀분의 말씀으로는 어머니께서 건강 상태도 양호하시고 저희 기관을 이용하진 않으셨지만 종교 활동이나 친구분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셨고 자녀분들도 따님이 3분이신데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사별을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외로우실까봐 거의 매일 연락을 하시고 가족여행도 자주 가시면서 잘 지내시는데 문제는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에 남편분과 시댁 때문에 힘들었거나 서운했던 이야기를 여전히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분들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위로도 하셨는데 최근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도 결국엔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정이 격해지시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어머니를 아무리 위로해드려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시니까 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진 거죠.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따님들 간의 갈등의 골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컵받침을 다 빚었네요. 꽈배기 트레이와 함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이틀 정도 말려줄게요. 이틀 정도 지나 지점토로 만든 소품들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지점토 소품을 만들기 위해 색을 칠하고 꾸미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사포로 울퉁불퉁하거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줄게요. 사포질을 할 때 물에 젖은 행주를 깔아주면 흙가루가 그 위로 떨어져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흙가루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털어주세요. 트레이도 마찬가지로 사포를 이용해 다듬어 주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트레이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사포질을 여러 번 해줘야겠네요. 처음 만들 때부터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사포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러하듯 내 생각처럼 모든 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녀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지난 일이고 죽은 사람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생각은 내가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닌데 감정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라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조심 살살 사포질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졌어요. 컵받침에는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을 얹었을 때 이 아래로 제가 그린 그림이 보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그려줄 거예요. 최근에 조금 피곤하고 무기력한 감이 있어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는 빨간색이 끌렸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돼요. 물이 계속 끓기만 한다면 결국엔 다 증발해버리고 주전자도 시커멓게 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끓어오르면 식혀주기도 해야 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도 에너지와 같아요. 과거에 화나고 억울했던 감정, 남편이나 아내, 그 밖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로 서운하고 슬펐던 감정들을 그때 당시에 발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곳에 해소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면서 화가 나는 건 감정일 뿐인데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감정이 곧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다 그리긴 했는데 태양이라기보단 계란 후라이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제가 원했던 태양을 완성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말을 자주 해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비가 와서 그런지 내 기분도 꾸물꾸물해. 이렇게 내 기분과 감정이 전적으로 상대방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 내 감정을 해소할 방법도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태양을 완성했어요. 물감이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이어갈게요. 이제 마감제인 바니쉬를 발라 코팅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정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내가 아닌 타인,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복수할 대상이 없으니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화를 내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 감정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해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나에게서 분리된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지점토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감정을 만들듯이 지점토 소품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우중충하니 기분이 좀 꾸물꾸물하실까요? 제 옆에 있는 직원은 지난 주말에 세차 안 하길 잘했다고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